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손세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롱 서승태 선생님의 그 행적을 조사하고 또 선양하는 시간을 갖고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실 분은 여기 김영목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홍성 지역의 교육운동으로 박사를 하셨고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선 가장 큰 저분이십니다. 자, 예, 선생님 인사 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영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용 선생님은 우리 지역사회에도 그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데 정말 전통 유학자로서 개신 유학자가 되어서 덕명학교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고 이후에는 한교 지거리라든지 이런 걸 학무위원도 하셨고 특히 여기 기호공학회 홍주 지혜가 만들어졌을 때 총무로서 그렇게 해서 특히 1919년 3.1운동 강천시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일롱 선생이 직접 3.1운동 만세 시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독립선언서를 약 500매 정도를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는, 그래서 강천 지역 3.1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아마 대표적인 개신유학자로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일롱 선생의 어떤 생가지에 와서 그분이 살아왔던 그 흔적을 찾아본다는 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복원도 그렇고 우리 이 강천 지역, 홍성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다는 걸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 서승태 선생님의 사셨다는 생가지래요. 이게 이제 서승태 선생이 돌아가시고 일본인들이 인수를 해서 계속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이제 가셨고 이거를 이 동네에 어떤 광산업자가 인수를 해서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 방치된 상태예요.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 현실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늘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것이 뭐 여기 서대 선생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방치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직접 보면서 느끼는 거는 과연 이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거고, 물론 뭐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17,000명이 넘는 분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여기 홍성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하다못해 이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서 여기가 일롱 선생이 생활하시면서 여기에 그래도 구국의 어떤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교육을 흔히 백년지 대계라는 게 여기 와서 보면은 정말 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홍성군청에서 우리 유적지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뭐 크게 이걸 복원한다든지 이런 건 어렵겠지만 이 자체를 그래도 좀 정화도 좀 하고 그다음에 표지석을 세워버리면서 앞으로 이 홍성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독립운동 탐방 코스로서 같이 활용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 우리가 뭐 크고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한 이 그 유적지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아마 홍성군청이 좀 그런 면에 좀 전국적으로 좀 선발 주자가 된다면 홍성에 또 대한 다른 시민들도 홍성이라는 데가 좀 색다른 맛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기 보시면 저 보실래요? 저기 그 우물터 있잖아요. 네, 우물터처럼 이렇게 이 옛날 모습이 저 안에 보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0여 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는 많이 이 안에 좀 들어가 봤었어요. 남의 집이라 좀 그렇지만은 갔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아마 이게 여기 복원만 하면 돼요. 지금 덕명초등학교가 폐교가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걸 좀 코스로 했으면 어떨까. 저 선생님 보셨을 때 그 서승태 선생님이 그 근대 교육운동에 차지하는 위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홍성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우리가 유림의 세력이 강했던 강했죠. 예.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른바 팔명학교라고 하는 호명, 홍명, 강명, 뭐 덕명 뭐 이런 팔명학교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여기에서 그 계신 유학자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어무학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계면에 일개 멜리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삼면일숙이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28년도에 가면 그걸 모방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벌써 한 20년 전에 그치. 홍주군 지혜에서 삼면일교제를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게 물론 이제 국가 단위는 아니었지만 의무교육이 요즘 말하자면 그거죠. 뭐 무조건 가는 거. 예, 그렇죠. 학교 안 보내면은 부모가 야단 맞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의무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강박교육이라고 강제로 하는 강제로. 예, 강제교육, 강박교육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게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학부형이든 아니든 간에 논 한 일일당 뭐 몇 대씩의 그 곡식을 의무적으로 이제 하는 그걸,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거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5등분을 나누어요. 5등분을 나누어서 의무적으로 여기 거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학부형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교육을 하려고 이제 교육세를 그렇죠. 육성회비 지금은 예, 이제 그런 그걸 여기서 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더더구나 이제 서수대 일롱 선생 같은 경우에는 기호공학회 홍주지의 총무니까 사실은 실제 회장 부회장은 명예직이고. 그때 희한한 게 기호공학회 회장님이 바뀌었잖아요. 1909년에 만들어지고 8년에 만들어지고 9년에 바뀌고. 그리고 4월달 그 3개월 사이에 바뀌어요 회장단이. 예. 근데 서승태 선생님만 총무를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 끝까지 하죠. 거의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장이 그 김병원 김병 그분 두 번째 회장이고 첫 번째 회장은 서 누가 하는데 거기 두 번째 하지. 두 번째인가? 예, 그 안동기 씨들이 첫 번째예요. 처음에 아니야. 안동김 씨가 두 번째야. 안동김 씨가. 예, 여하튼 예, 그거는 어쨌든 예. 근데 서승태 선생님은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덕명초등학교를
홍성에 있는 교육운동의 기념관, 박물관으로 하면 어떨까? 아 좋죠.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근데 그게 충남도 소속이라 그러네요, 교육청. 그래서 군에서 충남도에 얘기를 해서 홍주 지방에서 가장 잘 나타나니까 그 덕명초등학교를 그렇게 그 이쪽에 그 팔명학교가 됐든 개신 유학자들의 어떤 요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좋죠. 네. 덕명학교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덕덕계다의 밝은 명자거든요. 그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맹동학교, 동맹학교처럼 이 그 고를 밝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보면 덕정리, 예, 덕정리 쪽에. 그러니까 이제 네. 덕이 있는 마을을 널리 네. 그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꾸어지라고 하는 것이 학교 명칭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덕명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다시 그 당시 있었던 학교들을 뭐 호명, 홍명 뭐 이런 등등 다 그 강명 뭐 이런 거니까 호명이 이제 호명학교가 호서 지역을, 네. 홍명학교가 홍주 지역을, 덕명학교가 덕정리 이쪽 일원을 예, 여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대한매일신보나 이런 데서는 홍성을 굉장히 주목해가지고 논설이 놓아요. 논설에다가 아 홍주가 이런 양반골이었는데 오히려 시대 변화에 쫓아가면서 이런 사립학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국 유림들이 본받아야 될 곳이 홍성이에요. 근데 여기가 의병이 그렇게 유정척사가 강했던 곳에서 개신 유학을 했다, 학교 설립했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서승재 선생이 대단한. 아마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 1906년에 홍주역에 어병이 일어나고 초토화가 되고 나서 이 길만이 아니라라고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두주자가 저는 일롱 선생이라고 일롱 보고요. 선생.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개신 유학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여기 팔명학교라고 하는 홍주 지역이 유림의 본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히려 근대 교육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홍주 지역을 근대 교육 운동의 어떤 메카로서 성격 규정을 해도 저는 크게 잘못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게 강화도에 이제 이동희가 했던 보창학교를 아니면은 이제 이준 헤이거 특사했던 이준이 했던 보강학교 이제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쪽에 공부를 좀 하면 느껴지는 거는 홍주 지역은 오히려 군 단위로 거기는 개인이 했던 거라면 여기는 지역 주민이 공동체가 되어서 민족 교육을 위한 뭐 하나됨 즉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오히려 홍주 지역이 근대 교육이 갖고 있는 우리 민족 운동사에서 위상이라고. 물론 어병 전쟁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다른 길은 결국은 실력 양성을 위한. 그리고 그때 또 그 저 학생들이 이제 돈 없어가지고 공부 못한다 그래가지고 단지 동맹하잖아요. 손가락을 자르고 막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게 또 전국에 신문에 나고 그래서 지역 유림들이 재산 내놓고 이런 정말 여기 이제 그 이상균이나 그 호명학교 학생들인데 9명이 예, 단지 동맹을 내요. 손을 자르는 거 학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홍주군 지에서 이걸 서울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아니 이런 또 기특한 일이 있느냐. 그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사실 단지 동맹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 그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천도교에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안 보내준 거야. 그래서 21명이 일본에서 이제 단지 동맹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07년에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홍주에서 여기 호명학교 이제 학생들이 그걸 하게 되니까 여기 지원 아마 저는 그걸 연락을 해주게 한 분이 저는 일롱선생이에요. 예, 뭐 총무니까 당연히 일롱선이 했을 그리고 거라고. 그때 참무장을 하셨던 분이 초창기에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는 저 안동김 씨가 하는데 처음에는 이찬세란 분이잖아요. 예, 이찬세. 그 전희 씨, 저 이용로 생가 길 건너편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이용로 기념관. 거기에 큰 서당이 있었거든요. 그 이찬세 선생이 거기서 있었고 거기에 훈장이 누구냐면 이만주 선생이에요. 아, 그래요? 이만주 선생. 이만주 선생. 그래서 이찬세 선생이 그 해인가 그 다음에 세금을 못 내가지고 자기 재산 털어서 1년치 세금을 대신 내주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기념비가 홍보 면사무소 앞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면장을 해요.
그 1920년대인가. 근데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였다면서요. 20년대는 거의 한 매 2년마다 한 번씩 수재가 안 나면 한재가 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막 이거를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세금 거두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덕 있는 사람을 면장을 안 쳐요. 그게 이찬세 선생이야. 근데 이 양반이 면장하는 바람에 서운을 못 받아요. 이건 이런 건 진짜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그분이 학교 지원을 다 했대요. 예. 그때. 그런데 이게 저 김용모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서 제가 본 건데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여하튼 이제 지금 현재 아니 제가 그 논문을 저한테 책을 처음 뵀을 때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내신 걸 주셨어요. 내가 그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같지 않은 글인데 뭘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이찬재 선생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죠. 일제 관료라면 무조건 포상에서는 제외거든요. 그 김자진 장군하고 대한강복회 같이 있었던 분도 그 간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예산이지만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정정아 여사 그 정정아 여사가 대술입니다. 예산 대술에. 6분을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 돈을 친정 아버지한테 다 받아가거든요. 처음 한 번은 이제 그때 3.1 운동 열기도 좀 있고 하니까 성급이 좀 거쳤어요. 임시정부에서 이제 파견되고 왔다니. 두 번째부터는 안 만나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어디가 자기 친정에 여기 대술리 와서 아버지한테 받아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독립 소원을 못 받죠. 포상이 안 되는. 그 오빠도 정득화도 안 되고 안 되고. 정주영도 그렇고. 그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백초 홍맹이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됐는데 아버지 홍범식이도 이제 그 검사무 군사한테 자기를 내서 받은 할아버지는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인데도 그런 그게 지금 현재로는 법률상으로 일제 강공리를 한 사람은 절대 포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승태 선생하고 그 김자진 장군하고의 관계도 그게 있고 그 당시 국채보상운동 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을 못했잖아요. 홍성은 위정척사가 굉장히 강했던데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세우질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웠는 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일롱 선생의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봐야 될 이유가 물론 이제 그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소개한 게 뭐 삼요론이라든가, 예, 삼요론, 예, 양계초 선생 그거 많이 하고 은빙실 전집도 많이 하시고 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그 신문에 난 거를 이렇게 자기가 필사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렇더라고. 저기 위정척사를 간단하게 소개. 예. 위정척사가 뭐냐면은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는 태극 주작이에요. 주작에서는 그 태극을 이로하는 그 주작적 세계관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 산업공상 있죠. 산업공상을 이렇게 절대적 진리로 선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조 선비들의 삶의 목적은 산업공상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거의 삶의 생존과 같은 건데 계몽운동은 그게 아니잖아요. 산업공상 체제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 폐지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홍성 쪽에서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그분의 사상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병진론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상도 쪽에 가셨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서승태 선생이 할 수 있었다? 서승태 선생이 1854년인가? 그렇죠. 네, 지산 선생보다 좀 많은데도 지산 김복환 선생도 서승태 선생한테는 함부로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또 홍주양교도 나가세요. 그다음에 창주사에서 또 원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그다음에 이분이 연산서씨인데 연산서씨 집안이 그 서포 김만중의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그 후광도 있지 않았을까. 또 그 집안에서 의병 대장이 또 나와요. 의병 대장이 거기. 그래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승태 선생을 여기 김용모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을 해서 그 덕명초등학교를 좀 이렇게 했으면 그게 제 좀 바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조혜진님 오늘 와본 소감. 설명 듣고 이제 본 소감. 저는
처음 듣는 이런 훌륭한 신분이 여기 광천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새삼 느꼈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지금 집이 보존이 안 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좀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나서가지고 이런 데도 하고 아이들도 교육 좀 시키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그 덕명초등학교를 서승태 선생이 세우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배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배가 여기까지 들어왔대요. 배가 종착지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백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어려웠기 때문에 동학의 이제 그 주축 세력이 돼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쪽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정교님이 이쪽을 잘 아세요. 그 당시에 그 상황. 그래서 정교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조 정교님, 결성한교 정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성한교 정교 이현조입니다. 여기는 상정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은 이 상태로 해서 홍성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을 따라서 이게 홍성까지 올라가는 내고요. 지금 여기는 그 지천입니다. 지천. 원천이 아니고 지천인데, 원천은 저 보령 수영성에서 수영성을 지나서 올라와서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산이 오서산인데, 저 오서산 밑에까지 들어가는 천이 원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지천의 폭이 더 여기보다 넓고 수량도 더 많고, 그래서 주로 안면도나 이 서해안권에서 광천장을 보러 오는 배들은 다 그쪽 원천으로 해서 광천시장 앞에, 지금 여 뒤에 보이는 건물들 뒤쪽이 광천장입니다. 광천장이고, 저기 밑에 보이는 다리 하나 있는데 저 다리 건너가 독배, 그래서 새우젓장이 있었던 독배. 그래서 그 원천 지나서 광천장 앞에 아까 우리 점심 먹었던 그 뒤에 하천 차밭천 왔던 곳, 거기가 광천장 배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기 올라가기 전에 독배에서 갈라진 지천이에요. 이거는 지천이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배를 댔던 사람들은 주로 이쪽 지역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배로 해서 이제 뭐 상업을 했던 뭘 했던 사람들이겠고, 배는 여기 들어와서 어디다 했냐면 지금 이 다리 밑에 저 보이는 데 쪽에서 여기가 이제 상정리 마을이거든요. 상정리 마을에 이용하는 배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배하고 광천장으로 가는 배, 그쪽에 이제 배가 많아서 못 댔거나 배가 좀 작은 배들이 이쪽으로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대고 조금만 걸어가면 장이니까, 그래서 장에 많이 이렇게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작은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지금 여기 옛날에 결성이 현이었을 때는 결성현 광천원이었으니까 예전에 그 용호장이나 결성장에 가는 사람들도 광천장 거쳐서 보부상들이 이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성으로 넘어가는 길, 지금 요 뒤에 독고개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데, 예, 그게 건너서 따라 저기 해안선 따라서 결성장으로 와서 결성에서 이제 배다리 건너서 결성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광천장을 보고 결성장을 보려면 천을 2개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길을. 그래서 결성에서 들어오는 물은 지금 홍성보라고 얘기하는 남당리와 천북 굴단지 사이에 막은 보가 홍성보인데, 거기로 들어오는 게 이제 결성으로 들어오는 물길이고, 이거는 보령보에서 들어오는 물이에요. 여기는 오천에서 이제 천북 쪽으로 놓여진 그 보를 지나서 물이 들어오는 곳이고, 예전에 그 보호가 생기기 전에는 이 독배 같은 데는 수해지구였어요. 비가 좀 많이 오고 백중살이나 이렇게 되면 그 동네가, 사람 사는 동네가 여기보다 낮아가지고 다 물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령에서 보를 막는다고 할 때 이 광천 사람들이 도장을 다 찍어준 거예요. 그 보를 막으면 물이 안 넘는다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4m, 5m씩까지 들어왔다. 들어오죠. 들어오고 지금 광천장이 여기 그 건물 뒤에가 광천장인데, 원래 광천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밥 먹은 자리 거기 건너편,
원촌이라고 그래요. 원촌. 다 넘어네요. 예. 그 하천 건너편이 원래 고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다리 이름이 구장터 다리입니다. 그게. 예, 구장터. 그래서 거기도 하천보다 낮아요. 그래서 물 차면 물이 많이 들어오면 물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근대에서도 하수구 역류를 많이 해가지고 장이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 얘기 다리 건너서. 여기가 1970년대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 70년대만 하더라도 홍수가 지면 그 노도커 어르신인가 그 읍장님이 그러시는데 막 물이 여기까지 찼대요. 막 허리까지 차가지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저기 독배도 그렇고 원장터, 광천 원장터도 그렇고 이 수면보다 낮아갖고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그래서 거기는 장이 다 춥고 이쪽으로 새로 형성된 장터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3m 4m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파트 3층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이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은 이제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토사가 유치를 돼 가지고 이 하천에 그 땅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못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개발이 안 됐잖아요. 농사만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깊죠. 배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물 들어온다 이게 아마 경험하셨어요. 저는 모르지만 정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령하고 이제 홍성 보호를 합쳐서 이제 홍보지구라 그러는데, 그 보호를 막기 전에는 수면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여기 옹암리까지 저 밑에 보이는 다리 바로 뒤에가 옹암리인데 거기까지 뻘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어요. 갯벌이. 그래서 조개도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독배장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 사금캐는 사금선이 채취선이 있을 정도로 여기가 배가 왕래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 상정리 이쪽하고요. 저기 독고개가 저기 있는데 저쪽이 사회 주류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저기 결성해서 이쪽 광천장을 오려면 독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독고개만 넘어오면은 이 동네에서 이제 그 통행세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리세 받고 통행세 안 주면은 이제 협박하고 좀 이게 안 좋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이 광천 쪽에서도 좀 사회에서 밀려난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소외 계층들. 그러니까 독고개에서 살던 거기서 화적질이나 산적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광천에서도 밀려난 사람들, 거의 이제 하층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좋으니까 이게 자꾸 사회 문제가 되고, 그거를 이제 서승태 선생이 보고서 이걸 교화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웠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정교님이 아시겠죠. 뭐 그건 쟤는 동네 안 살아요.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에서 결성 들어가는 도로가 비포장이었어요. 비포장이어서 광천에서 시내버스 타면 결성까지 1시간, 그 다음에 장은리나 저쪽 천북 이홀이나 저기 서부 남당리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여기서 버스가 장은이도 일리 가나요? 예. 장은리도.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결성까지 이제 포장이 돼서 뭐 버스 타도 30분이 채 안 걸리지만 옛날에는 1시간, 그 넘어 남당리까지 하려면 2시간이 걸렸고, 버스도 하루에 많지 않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침에 버스 놓치면 걸어오고, 버스 탈 돈이 없는 애들은 새벽에 밥 먹고 도시락 2개 싸갖고 학교 걸어서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결성 향교 들어가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제 여기 그 고개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홍성으로 나가는 장말고개하고, 그러니까 장에 나가서 소 팔고 들어오다가 뭐 돈 뺏기고 한 사례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광천에서 학교 다닐 때도 장날 소 팔고 들어가다가 뭐 여기서 강도 사건 났다는데 소 팔는 돈 뺏기고 이렇게 하는 강도 사건 났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생활이 힘드니까 더러더러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 정말 그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더 많았겠죠, 그런 일이.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행이 안 좋았죠. 그냥 광천에서도 골칫거리고 홍성에서도 골칫거리고, 골칫거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서승태 선생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광천은 장을 중심으로 했던 장시니까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그 주변에서 이제 노역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배 대면은 배를 대면 짐을 하역하고 요즘도 그 부두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을 하역을 해주고 장까지 운반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예나 지금이나 그 일도 이제 재빠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 또 정직하고 좀 이게 그 곰살맞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겠죠. 예. 그때 그 저기 그 3.1 운동 할 때 그 서승태 선생 제자분들이 어디서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갖고 와서 그건데 그걸 배에서 받았다 그러죠. 배에서 받아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 배에서 받았다는 게 있고 음. 하나는 천도 교구를 통해서 선언문이 들어왔다는 게 있는데 아마 전자가 맞는 것 네. 같아요. 그 천도교면은 여기가 동학이 이쪽에 그서 산 뒤가 동학의 터전이 있었는데 저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박성무 선생한테 그걸 듣겠지만은 광천 동학에서 5명이 처형이 돼요. 1894년에. 그래서 그쪽에 씨를 말립니다. 여기 동학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독곡의 중심 여기가 동학의 아주 그 소굴이야 소굴. 그 사람들의. 근데 그게 망해요. 그러니까 그 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배를 타고 받았으면은 상정 여기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받아서 그 선언문을 갖고 이제 일롱선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롱선이 그 선언문을 여기 좀 실정에 맞게 바꿀 수 그렇게 있겠지. 바꾸고 해서 한 500매 정도를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를 했다는 거. 그 이제 일롱선이 직접 3.1 운동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선언문 배포를 통해서 이제 지역민을 그 이제 맹망성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고 뭐 그때 당시가 벌써 뭐 60 몇 대 그쵸. 거의 뭐 연세가 65세 정도 된 나이니까 그 당시 65세면 뭐 시골에서는 최고의 원로죠. 거기다가 학문적인 그런 그게 있고 하니까 아마 이 강천 3.1 운동을 하는 데서 그 정신적인 지주는 일롱 선생이었다고 보면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용 선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54년생이신데 그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어른이 지산 선생님인데 지산 선생님도 그분한테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하대를 안 하셨대요. 그리고 또 이제 의병이 지나갈 때 의병 그 동네 부자를 설득해서 군량을 내놓을 정도면은 이분이 그래도 지역에서 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그때 이제 민종식 의병장이 여기 그에다가 남포에서 이런 홍주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제 일롱 선생이 부호들을 설득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하고 군량미니까 군량이죠. 이걸 이제 군량미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죠. 근데 그때 대개 이제 이 부호들 같은 경우에는 의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되게 피신을 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집에 가서 내놔라 그래 내놓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일롱 선생이 미리 그걸 해서 군량미를 확보하는데 그래서 그 홍주성 의병이 그렇게 좀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들과 같이 캐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서승태 선생하고 가까운 분이 그 홍주성에서 이제 소모장인가 저 유회장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지금 저 광천에 아니 저 대정리에 가면은 그 연지에 그 연산 서씨들 그 유래 탑이 있는 데 가면은 그 비가 있어요. 거기 서승태 선생의 공독비하고 그분 비석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그 대정리에. 그리고 그걸 보면은 그분도 아마 서승태 선생이 설득을 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유지니까 또 지식인도 있고 또 그 당시 또 신문 사업도 지국도 근데 그거는 좀 그래요. 그죠? 1919년에 신문이 있었나? 신문 그 있는 건 매일 신보지. 그 매일신보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신문 같은 것도 이렇게 지식인이었대 하여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가서 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저기 연산서시 그 석보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도 그때 만들 수 있었던 게 좀 독특하잖아요. 독특해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런 일롱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석보를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유행 문화재로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김자진 장군이 갈산에서 넘어올 때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장말고개로 오는데 장말고개 꼭대기에 그
그 김자진 장군의 집안에 그 일을 봐주던 뭐지 뭐 마름이 있었대요. 네, 말은 있- 예, 제가 예전에 그 통일교인가 가정교회인가 거기를 언제 갔었는데 그쪽 어르신이 거길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걸 했대요. 김자진 장군.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서승태 선생 얘기하니까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 어른한테 그 연산서 씨 그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덕명학교하고 관련이 된다. 그거 보면은 김자진 장군이 이걸 넘어올 때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찾질 못하니까. 그러고 뭐 그- 백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철들고 나서는 서울에 가서 생활을 하니까 예. 여기에 이제 같은 집안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 명단이 들어가고 그런 거지. 사실 아. 백야는 여기서 활동했는데. 기호음악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니까 집안이니까. 그 저기 아버지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니까 장남이니까 그 집안에서 그냥 낀가연 거죠. 그런 거는 뭐 옛날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기호음악회에 그분이 간사했어가지고 서승태 선생은 총무부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총무니까 간사니까 그 간사면 또 지금 높잖아요 간사라 그러면. 그래서 혹시 뭐 지방의 유학생들을 이쪽에서 소개받아서 서울 쪽으로 소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청주 가면 그 산동 신씨들, 네, 산동신 씨도. 예. 신채호, 신규식 뭐 이런 거 이야기 하는데 실제 제가 작년에 그 신규식 그 팽전을 김사무 관장님이 좀 쓰셔가지고 저보고 좀 봐달라 그래서 한번 쭉 실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뻥튀기 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이대로 책내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고마 김 박사 대충 해가 내자. 그래서 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위대한 인물에겐 뭔가 위대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후대 거를 앞으로 갖다 피드백 시킨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집안에 그 신씨 중에 신태우라고 하는 이제 관찰사도 하고 하는 그 양반이 이제 주동한 거를 이게 신규식이가 이제 예간이 한 걸로 막 이렇게도 네. 돼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백야 같은 경우에도 백야는 뭐 한 16, 17될 때부터는 거의 서울에 가서 생활하지 여기서는 생활하는 그게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3.1운동에 그런 그 3.1운동을 했을 때 저 전단지 그걸 뭐라 그러죠? 선언문인가? 선언서. 네, 선언서를 이렇게 했던 장소. 네, 그러면 그 이번에는 그 서승태 선생님께서 그 이제 그 유인물 있어요. 3.1운동 할 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수정해 가지고 그 이제 붙이고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벽에다 붙인 거죠. 그 장난을 이제 이용해서 그 백보도 붙이고 네, 나눠주고. 네, 나눠주고. 예,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그 위치를 잘 몰라요. 이건 정교님이 잘 아시니까 정교님께서 또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큐.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to be